이분은 몰라도 이분이 만든 브랜드는 다들 아실 거예요. 노희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랜드를 만드는 여자 노희영입니다. 항상 이 브랜드를 만드는 여자라고 소개를 해주세요. 저에 대한 태그라인을 제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고요. 네. 또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퍼스널 브랜딩이 어떤 것이냐고 물어볼 때 자기를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냐 없냐 싸움이다. 저는 사실 그 설명에 되게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께서 만드신 브랜드가 정말 많잖아요. 네네네. 대중한테 제일 먼저 알린 거는 아무래도 마케도 브라우니가 대중들한테 제일 많이 알려졌던 네. 거고, 그리고 이제 CJ 가서 했던 거는 비비고가 네. 있고, 그리고 뭐 그 다음에도 뭐 세상의 모든 아침이라든가 계절 밥상, 뭐 제일 재면서 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 그리고 뭐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제가 레노베이션 했던 브랜드들이고, 저는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이제 와서 이거를 뭐 노희영이 했다 안 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후배들한테도 개인의 역량이 있고 자신이 있고 그 정도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면 회사에서 기회를 준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라고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를 오늘날 만든 것 중에 가장 도움이 됐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제가 팔슨스 학교를 다닌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나라는 자신을 표현할 때 정말 저는 그때는 막 나를 똑같이 그려가고 똑같이 만들어가고 막 이런 거에 열을 내는데, 그 학교 애들은 내 그림자, 내 머리카락 이런 걸로 해갖고 와요. 독특하네요. 그게 독특한 게 아니라 그게 창의예요. 자유로운 사고를 통한 창의력. 그러니까 제가 그 학교에서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 학교 다시 가면 저 오레이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거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준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죠. 대표님의 삶을 돌아보면 이 패션 업계에 입문할 때 단추 디자이너로 시작을 하셨어요. 네네네. 그것도 같은 일환일까요? 나한테 어떤 영감을 주는 그 멘토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다나 캐런이라는 디자이너가 우리한테 지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DKNY. 네. 그분이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계 최고의 액세서리 디자이너와 협업한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딱 이거다, 바로. 나는 우리나라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들한테 콜라보하는 액세서리 디자이너가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제가 버튼 디자이너가 된 거예요. 대기업에 그렇게 입사를 하셔서 분명히 많은 반대와 그럼요. 이런 걸 겪으셨을 것 같아요. 당근과 채찍에서, 저는 채찍으로 때려도 다 당근이라고 알아듣고 먹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나가서 돈을 받으면서 빨리 배워라. 그리고 그 회사를 이용해 와라. 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제 그 철학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뭐 오리온에서의 한 5년, 또 그런 시대 5년, 또 YG에서 5년. 정말 저는 제가 받은 봉급의 100배는 빼왔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면 배가 부릅니다. 네. 어떤 헌법을 내 인생의 1조 1항으로 고르셨나요? 119조 1항인데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왜 이 헌법 조항을 고르셨나요? 저는 어쨌든 그 경제 활동이, 그 창의라는 단어가 헌법에 있다는 거에 사실 놀랐어요. 경제 활동은 창의를 중심으로 한다, 이 말이 너무 저는 와닿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경제활동이라는 게 누구나 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돈을 벌 수는 없거든요. 나만의 차별화, 네. 그 다음에 나만의 창의성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단어가 저한테 딱 와닿았었어요. 기업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왜 창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사실 모든 회사가 다 각기 다른 정서와 다른 문화로 직원들과 이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히 계속해서 창의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경쟁이 뒤처지게 되거든요. 사실 뭐 코카콜라라든가 우리나라의 뭐 초코파이라든가 똑같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소비자들은 모르지만 조금씩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창의성이 없이 기업을 끌어나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창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창의도.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창의 시간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뭐 수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창의 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회사 안에서 무슨 창의가 생기겠냐. 예.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반차 내고 보내시죠. 아, 내보내시죠. 뭐 사실 창의 활동이라는 게 어디 맛집에 가서 줄 서서 맛을 봤다는 것도 창의일 수도 있고, 영화를 하나 봤어도 창의 활동 있고, 친구랑 앉아서 창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도 창의. 그러니까 창의라는 건 자유에서 오는 거예요. 헌법의 자유와 창의. 이것이 사실 되게 쉬운 말이지만 어쩌면 회사에서 하고 있지 않은 일들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멋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자유와 창의라는 게 단순히 기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일단 부모님부터 학교부터 다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이를 관찰해서 직업이라는 걸 가졌을 때, 이제는 어쩌면 지금 이제 90까지 살면 60년을 가질 때 어떤 게 이 아이한테 행복한가, 그런 걸 관찰해주는 저는 관이 다시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스템적으로 무엇인가 학제부터 교육 방법부터 이런 것이 다 바뀌지 않으면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렵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뜨는 유튜브 채널로 큰손 노이영이 있습니다. 저도 구독자인데요. 챕터 1은 뭔가 내 성공, 나의 돈벌이, 나의 직업, 그다음 나의 명성, 이런 거에 치중을 했다면 이제 60부터 90까지는 조금 더 공익적인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후배들한테 그걸 나누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저희 내 인생의 1조 1항도 이제 막 런칭한 프로그램이잖아요. 저희에게 따끔한 조언 해주신다면. 헌법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예. 근데 오히려 그렇게 우리나라 헌법에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거를 좀 알려주는데 일조하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많은 정말 창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헌법이라는 거를 아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랜드는 살아 숨쉬는 유기체입니다.